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 공천 일부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당 최고위 차원에서 6곳 공천 재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2곳만 수용을 해서 단수 추천을 했다가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 공천을 둘러싼 이견이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봉합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관심의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인데요. 상임선대위원장 그 합류를 놓고 김종인 전 대표는 공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부터요. 그 6곳 그 재심의 요청을 했던 거에 대해서 공관위는 2곳만 경선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최고위 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다 끝난 문제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어차피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당원 당규상 네. 한 번 제의를 요청할 수 있고 거기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은 그걸 따라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로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네. 어제 사실 6명에 대해 제의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심도 있게 토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3명에 대한 부분이었고 누구예요? 그 3명이?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 3분 중에서 2분에 대한 제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는 공관이랑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호사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대립관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희가 진지하게 요청한 부분들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아, 받아들여졌다. 그럼 이게 지금 3분 전부 다 여쭙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천 연수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민경욱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민경욱 의원은 컷오프 시키면서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을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경선으로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고위 차원에서 이 연수울 공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인 민경욱 의원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쨌든 당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네.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린 부분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개인 SNS에 이제 올린 것들 때문에 지탄을 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전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후자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한번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국민 경선이라는 게 저희가 경선 룰이 100% 국민 경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국민들에게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이런 판단에는 SNS 이런 걸 통해 어떤 막말 논란 같은 경우가 공천 배제될 정도로까지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경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잡음이 있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발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진짜 그 낙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의 정도가 심하다면은 저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좀 받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막말 전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된 다른 인물들이 그럼 이거 너무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또 추가 반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구체적 사안들을 열거하기 좀 그렇지만은 실제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던 좀 부적절한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상에서 꾸준히 구설을 일으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어쨌든 그 수도권은 전부 다 험지라고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가지고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판단을 좀 받아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씀에 막말도 그러니까 지속적 막말과 우발적 막말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구분하기보다는 지금 있어가지고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 민경욱 대변인의 어쨌든 경쟁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한번 판단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김종인 전 대표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고위원회에서는 재심의를 요청을 했고 공관위원회에서는 2곳을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곳 가운데 한 곳이 서울 강남을 이 최홍 전 사장 그 공천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으로는 끝났는데 재심의 절차가 끝났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이 최홍이라고 하는 단수 공천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랑 김종인 대표가 그 당시에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회 같이 활동하면서 강남 갑을의 공천을 되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영조, 박상일이라는 두 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학술적으로 했던 말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그런 어떤 제의 절차 이외에도 충분히 정무적 판단으로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공관위 분위기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본인이 항상
어떤 정파와 함께할 때 요구 조건이 굉장히 명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솔직히 그거 말고도 한 몇 가지 요청 사항들이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요청 사항들이 있고요. 제가 개인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김종인 전 장관도 모두 다 이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어쨌든 그 발언권이 실질적인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선대위 구성에 대한 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전에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이준석 최고께서 김종인 전 대표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시죠? 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공식 절차, 공천 심사의 절차는 끝나버렸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자신의 어떤 상임선대위 수락의 조건으로 일부 공천의 재검토를 요구를 한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강구할 수 있는 정부적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공천을 할 때 어떤 그 서약서라든지 공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그걸 되돌리는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서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냥 싫다 이런 건 안 되죠.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최고위와 공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그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고위 차원에서 이걸 최고위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개별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다르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지적사항이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서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김종인 대표가 오늘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면 국가적 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예. 제가 김종인 장관이랑 친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그런 김종인 장관의 의견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그 회의에 저희가 어제 제2요청하는 회의에 태영호 공사도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는 태영호 공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옳다라고 제가 언급했고 그 회의의 구성원들도 대다수가 태영호 공사에게 오히려 이럴 때 힘을 실어주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2요청된 다른 분들과 굉장히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도 그건 수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원래 김종인 대표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10가지를 본인상 봤을 때 지적한다 해가지고 10가지가 다 관철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접근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공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물론 한 가지는 아닙니다만 주된 게 사천 아닙니까? 사천. 그런데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김종인 전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온다면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게 김종인 전 대표의 처조카인 박현정 전 서울시장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그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상관성 가지고 또 그러면 또 사천 이야기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공천될지 여부는 물론 저희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자면 원래 공천이라는 것이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배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특혜를 봐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현정 씨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활동한 내역이 공개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같이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처적하라고 하는 게 뭔가 중요한 어떤 논란거리는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대구 출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 부분은 그분에 대해 가지고 안 좋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거취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어떤 무소속 출마 이런 판단을 한다면은 그분도 내심 고민이 많을 것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300만 당원이 눈에 밟힌다 이런 이야기. 나가야 되는 나가기 어려운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아직 그 무소속 출마가 그 기정사실로 보기도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주자를 지냈고 대선 후보를 지냈고 이제 다시 대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분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나갈 때는 마음대로지만 돌아올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란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지금 정치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당에서 대선 후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명분을 며칠간 축적을 해오셨다고는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과연 탈당을 할 정도로 명분이 지금까지 축적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보다도 정치 경력이 많으신 홍준표 대표가 알겠습니다.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출마는 자유지만 복당은 자유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런 짤방들 있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